기타 소득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소득은 상당히 재밌죠. 배우기엔 재밌는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것저것 고려하실 사항들이 많은 그런 결코 쉽지 않은 토픽입니다. 1번 뇌물 기타 소득의 범위에 박스 보시면 일단은 열거주의로 가고 있고요. 다른 소득이 우선하면 다른 소득한테 글로 뺏겨버리죠. 호 표시에 내가 만약에 소설가라면 좀 이따 배울 문해 창작 소득은 사업 소득이 우선 적용된다는 소리죠. 양가로 1번 법정 필요경비 80%까지 또는 서학활동품은 90%까지 인정되는 것이 이번 페이지에 있고 옆 페이지는 실제 필요경비만 공제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일단은 80페이지에 나오는 7개는 우리 앞글자를 따서라도 외우셔야죠. 원인 주지, 원작자, 인적 용역, 주택 입주 지상금, 지역권 지상권, 원인 주지, 상금, 무형자산, 그 다음에 서와 양도까지 해서 원인은 주지스님과 서상무한테 있나 보죠. 우리 앞글자 따기에 어떤 원인을 가리지 않고라도 무조건 외워주셔야 하는데 원인, 주지, 상무서 이 7개는 80% 아니면 90%까지도 필요경비가 인정된다는 건데요. 반가로 1번의 원작자, 반가로 2번의 인적 용역이죠. 동그라미 1번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대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서 해설, 개몽, 연기 심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 받는 경우. 여러분,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가 일해주고 받는 건 근로소득, 저처럼 개업해서 파트너로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은 배당소득이나 사업소득,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 지인한테 그냥 일회성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도와주고 받는 일회성 대가가 여기 나오는 기타소득. 실무적으로 회계사 세무사가 자기 일을 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이거는 수업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4번에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받으면 이것도 기타소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에 주택 입주 지체 보상금, 요새는 거의 이게 현실에서 없죠. 3년 후에 2018년 5월 31일 날 완공하겠다고 3년 전에 얘기해놨으면 거의 그날 정확히 요새 완공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나 5월 31일까지 완공이 안 되면 내가 그 집 들어가려고 앞집을 다 팔아버렸는데 그 집에 못 들어가니까 내가 붕 뜨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주택 입주 지체 보상금이라는 걸 주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회성 기타소득 되겠습니다. 4번 보면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5번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6번 무형자산인데요. 저도 참 예전에 공부할 때 세법이 어려웠나 봐요. 이거 좀 외우면 좀 쉬워질까 해서 이 무형자산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 지금도 안 까먹었어요. 광어산산 산상형 맞죠? 광어산산 산상형 이런 거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광어산산 산상형을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에 따라서 시험에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얘네들 그냥 무형자산이라고 하시면 되지 굳이 저처럼 무식하게 광어산산 산상형 이런 거 공부 안 하시는 겁니다. 토사석의 세취 허가에 관한 권리, 지하수 개발, 이용권, 그 밖에 유사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거고요. 반가로 7번에 서화 및 골동품을 세금을 매기냐 안 매기냐를 지난 한 10년 전께 표류해 왔었는데 얼마 전에 이게 이제 과세로 바뀌었었죠. 다만 양도가액이 6천만 원이 넘어가야 하고요. 원작자가 생존에 있으면 제외고 이 사람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림을 주고받는 것만 6천만 원 넘어가는 게 서화골동품이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도 본격적으로 과세하려니까 부자들의 반발이 심한지 아직은 무조건 분리과세 같은 걸로 빼주고 있다든지 몇 개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주 1번 지상권 지역권 중에서 지역권을 양도하면 과세 제외예요. 가로 열고 지역권 자체가 일단 양도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지상권은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이 되는 거고 여기는 대여, 설정 대여입니다. 여기는 설정 대여예요. 그 다음에 주 2번도 가끔씩 함정으로 나오는데 영업권을 단독 양도하지 않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81페이지 양가로 2번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얘는 발생한다로 해주는데요. 반가로 1번 승마 투표권, 승자 투표권, 소싸움 경기, 반가로 2번 슬롯머신, 반가로 3번의 복권,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종합과세 시 오른쪽 세로의 A, 무조건 분리과세, 운 좋게 당첨되는 것들이죠, 주로. 반가로 4번에 걸림 뇌물, 그냥 뇌물 받으시면 과세 안 돼요. 뇌물이 걸리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알선 수재 및 배임 수재에 의한 것은 얘네들은 뇌물이니까
뭐 국가가 혜택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B에 해당하는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5번 계약의 위약, 해약에 의해서 받는 위약금,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인데 뭐 약간 개정됐으나 뭐 2014년하고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로 열고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은 과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오른쪽 세로에 가면 D도 되어 있고 C도 되어 있는데 꼽표식 2번에 C, 이거 참 중요하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로서 매도자가 해약하는 게 아니라 매수자가 해약한 경우만 C로 갑니다. 이건 제가 뜻까지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매수자 해약일 때만 C고요. 매도자 해약은 D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오시면 반가로 6번에 연금계좌 중 연금 외 수령액 중 자기불이익분과 운용수익. 제가 왜 금방 앞 시간에 풀어드렸던 문제 있잖아요. 거기 기타소도 나왔었죠. 반가로 7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 일시금은 제가 이자소득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반가로 8번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이에 준하는 것도 우리 보통 D라고 해서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9번 퇴직 후 고용관계 없이 받은 것도 왜 앞에 근로소득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이것도 D입니다. D. 그 다음에 반가로 10번 저작권 외자가 즉 상속받은 거. 예를 들어서 금난세씨, 지휘자 금난세씨가 아버지가 금수현씨든가요. 세무시, 옥색 치마 이런 근해라는 가곡을 작곡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드님인 금난세 씨가 아버지 노래가 틀어나올 때마다 저작권 이외자가 저작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주영은 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작곡가나 작사자 이런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저작권을 받아버리면 이건 당연히 사업소득이고요. 저작권 이외자가 받으면 그게 이제 전형적인 기타 소득이 되겠습니다. 7번에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건데요. 렌터카 사업을 계속해버리면 사업소득인데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장소를 빌려주고 뭔가를 받으면 그건 기타소득이고요. 12번에 재산의 매매, 양도, 교환, 임대차 계약에 따른 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 받으면 우리 복덕방에서 매번 이걸 하면 사업소득이요. 그게 아니라 지인의 소개로 어딘가에 소개해주고 잠깐 수수료 받는 것은 기타소득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유실물 습득 매장물의 발견으로 보상금을 받더라도 이것도 기타소득. 그 다음에 사례금, 종교인에 대한 사례금을 한마디로 종교인 과세를 할지 안 할지를 또 올해도 여전히 논의만 하다가 2016년으로 또 옮겨버렸습니다. 종교인이 받는 한마디로 사례금은 아직까지는 과세가 안 되고 있고요. 반가로 15번에 인정기타소득, 인정상여, 인정배당, 마지막으로 인정기타소득 나왔는데요. 이것도 실발생 필요경비만 공제해주는 D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받는 급여도 이거는 급여라고 보고 근로소득 과세하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용을 보시면 뒤에 넘기시면요. 제가 참고로 서화골동품을 어떻게 양도하면 법인이 양도하면 각소요, 개인이 양도하는 것도 소장자냐 아니면 그 인사동에 있는 화랑이냐에 따라서 구분해놨으니까 한번 혼자 보시고요. 2번 내무의 비과세 기타소득 어려울 거 없으니까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1번의 독립유공자 예외에 관해서 유공자들이 아니면 북한 이탈 주민이 받는 보상금 같은 거 다 비과세고요. 2번에 국군 포로, 양가로 3번에 국가보안법, 양가로 4번 상훈법, 양가로 5번 발명진흥법, 양가로 6번에 문화재보호법, 양가로 7번은 서화 골동품은 과세되고 있지만 어디에다가 양도하냐면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하면 아직까지는 비과세로 봐주고 있습니다. 82페이지 3번 네모의 기타소득의 계산 구조인데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타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면 됩니다. 주 1번에 그 밑에 있는 주에 필요경비 빼주는 방법 아주 중요하죠. 우리 양가로 1번 법정 필요경비 금방 앞장에서 배웠던 원인, 주지, 상무서 있잖아요. 얘네들은 80%를 빼주는 게 아니라 맥시멈 80%니까 혹시나 실제 필요경비가 80%를 넘어간다면 실무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수업 목적으로 등장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맥시멈으로 둘 중에 큰 금액 빼주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80%라고 단순 암기했다가는 틀리는 고약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양가로 2번 그 외에 실제 필요경비를 빼주는 건데요. 금방 배웠던 원인, 주지, 상무서를 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실제 필요경비를 빼주는데 그 밑에 꽃표시 보니까 서화 골동품 중에서 보유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이때는 또 90%까지 빼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83페이지의 4번 내용 보면 기타소득의 수입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현금주입니다. 기타소득은 무조건 현금주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현금주의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근데 기타 소득은 대다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발생주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금주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드디어 마지막으로 인정 모모가 나왔습니다. 인정 모모 중에 인정 XX 중에 마지막인 인정 기타 소득은 법인의 결산 확정일이니까 2016년으로 넘어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광업권 등의 양도소득은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제도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일, 사용수익일,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일, 제가 소위 인사대소라고 앞글자 따라고 했는데 그 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일만 빠지고 나머지 인사대 중에 빠른 날이 되시겠습니다. 양가로 4번에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에 기타소득, 즉 매수자가 해약하는 경우인데요. 이건 보시는 것처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 귀속시기가 되겠습니다. 양가로 5번에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하는 기타소득은 연금에 수령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고 있네요. 근데 줄을 보시면 우리 광업권 등의 양도소득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이미 인도 또는 사용 수익하였으나 그 대금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넘어가는데요. 이거 제가 예제를 만들어 왔죠. 예제 보시면 아래의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1번 보면 2015년 12월 말에 연말정산 강연을 하고 2016년 1월에 현금으로 강사를 받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는 2016년, 왜냐하면 현금주의로 가야 하니까 2016년이 귀속시기가 되고요. 양가로 이번에 갑씨가 을씨에게 상표권을 2015년 10월에 양도했으나 이거를 얼마를 주고받을지를 알 수가 없는 게 향후 이 상표권으로 1년 동안 을씨가 매출을 한 다음에 1년 후 매출액의 10%를 수령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럴 경우는 아직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거고 대가가 확정되는 2016년 10월에 귀속으로 바뀌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 기타 소득에 5번 네모에 과세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양가로 1번에 과세 최저한 기억해 주셔야죠. 과세 최저한의 일반적인 경우는 기타 소득 금액이 건당 5만 원이 안 되면 과세 최저한입니다. 기타 소득 지급의 5만 원이 아니라 80%를 원천 징수한 다음의 금액인 기타 소득 금액으로 우리 5만 원을 판단하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급액 기준 아니에요. 80%를 차감한 다음인 우리 5만 원 기준으로 기타 소득 금액 5만 원 기준으로 과세 최저한 판단하고요. 승마 투표권이나 승자 투표권은 10만 원 이하를 배팅했을 때 100배까지 즉 1000만 원까지는 아무리 따봐야 우리 기타 소득의 과세 최저한이죠. 우리나라에서 마사회가 상당히 큰 이익 집단인 거 아시죠? 아마 마사회가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0만 원 이하의 100배인 무려 1000만 원까지는 배팅해서 따봐야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롯머신도 강원랜드 가보셨어요? 강원랜드 가시면 건별로 한 번 땡길 때마다 50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니까 마음대로 잭팟을 터뜨리려면 터뜨리세요. 세금 무서워하지 마시고 잭팟을 터뜨리기만 하면 좋은데 잘 안 터지더군요. 물론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저는 마카오 같은 데 가봤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슬롯머신 이런 데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직장인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A 보시면 상공회의소 연말정산 강의를 하는 임의계사가 시간당 강사료가 20만 원이라고 하면 1시간 강의하면 20만 원이고 빼기 원인, 인적 용역이니까 80%를 빼줘서 기타 소득 금액으로는 4만 원밖에 안 남죠. 이거는 전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과세 최저한이니까요. 근데 2번 보니까 2시간 강의하니까 40만 원이 딱 잡히더래요. 이것도 원인, 인적 용역이니까 40만 원에 80%인 32만 원 빼주면요. 8만 원 남는데 얘가 5만 원을 넘어갔으니까 얘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84페이지 2번 보면 과세 방법이 또 중요한데요. 아시겠지만 무조건 분리과세 A라고 해서 주로 운 좋게 당첨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1번 복권, 2번 슬롯머신, 3번 승마투표권, 4번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자기불입분 및 운용수익. 자, 부득이한 것은 어차피 기타에서 연금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여기에 부득이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서하골동포까지.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B하고 C인데요. B에는 뇌물 같은 거 있고요. C에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대체된 매수자 해약인 경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건부 분리과세 이거 D인데요. 이 외의 것들은 다 조건부로 300만 원 여부를 따지셔야죠. 자, 우리 밑에 있는 기타 소득의 3단계 접근법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1단계는 A에서 D까지의 소득을 구분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법정 필요경비냐 아니면 실발생 필요경비냐를 구분하고 마지막으로 3단계가 헷갈리는데요. 3단계가 C하고 D를 더해서 300만 원을 초과 여부를 파악하셔야 하고 300만 원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래도 C는 끝까지 종합과세고요. D에 대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근데 C 더하기 D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별 수 없이 D도 모두 다 종합과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들은 특히 이 84페이지에 나오는 위의 그림하고 아래 그림은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한 계산 문제가 출제됐을 경우 꼭 기억하셔서 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죠. 다시 한번 저 위의 그림으로 가보시면 특히나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게 무조건 종합과세 B하고 C인데 거기 화살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원천징수 안 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정확히 기억하셔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계산 문제가 쉽지 않게 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85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85페이지죠. 다음 자료 이용해서 거주자 등의 2015년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음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자, 1번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600만 원이죠. 이 600만 원은 일단은 D로 보내야 하고요. 600만 원은 실발생 필요경비만 인정되니까 그냥 전부 다 과표로 잡히죠. 그 다음에 2번에 상표권의 양도는 1000만 원인데 D로 보내시고요. 곱하기 얘는 1 빼기 80%까지 인정되는 원인 주지 상 무형재산이니까 200만 원만 잡힐 것이고요. 벌써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존재감이 300만 원을 넘어가니까 얘네들은 종합과세겠네요. 그 다음에 3번에 지역권을 대여하죠. 원인 주지 그 다음에 4번 토지매각대금 너는 기타가 아니잖아. 그쵸? 얘는 양도소득. 그 다음에 은행예금이자 너는 사업소득이잖아. 그러면 C 더하기 D가 그냥 D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960만원.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문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는 문제네요. 자, 기억부터 보면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면 기타 소득 과세된다. 맞죠? 니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 소득 과세하지 않죠? 틀렸네요. 디귿 국내에서 지급되는 금융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당해 금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 이하여도 무조건 종합과세. 일종의 외국에서 받은 이자는 무조건 C. 리을 지상권의 대여나 설정으로 인하면 기타소득. 맞죠? 미음 주권상장법인인 소액주주 임원이 주택과 부수토지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면 이거는 사택을 공짜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살 때 아니면 집 빌릴 때 돈 필요하다고 무상으로 너무 싸게 대여받으면 요것도 근로소득 과세가 되는 게 맞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니은만 빼고 다 옳은 설명이어서 4개가 정답이겠습니다. 9번 문제. 성공의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 중인 거주자 의뢰의 2015년 관련된 소득자료에다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2015년에 종합소득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제 이런 문제가 과거의 전형적인 기출문제죠. 근로소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을 한두 개 짬뽕해서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전형적인 실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자, 연간 급여 자료 있고요. 2번에 보면 주식선택권이 행사로 인한 차액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아마 1번, 2번 외에 다음 같은 소득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기타 소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1, 2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것이고요. 근로소득도 1, 총급여 2, 근로소득 공제 그래서 3,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첫 번째,
기본급이 60만원씩 12개월. 너무 기본급 잦네요. 혹시나 생산직 근로자인가요? 예, 생산직 근로자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아하니 양가로 4번에 나와 있네요. 양가로 4번. 2015년도에 의뢰받은 총급여도 2,500이 채 안 되니까요. 다시 표로 올라가면 연장 근로수당은 250만원 나와 있지만 10만원만 과세가 되겠죠. 왜냐면 240만원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러면 나중에 더하기 10만원만 더하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 기본급은 일단 720은 더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상여금인데 150만원 별다른 설명이 없으면 당연히 세금 내시고요. 직책수당은 자기 직책에 맞게 돈을 더 받아가신 거니까 별다른 말이 없으면 세금 내시고요. 식대보존금은 125,000원인데 12개월 동안 받았고요. 별도 식사나 음식물 제공이 없으니까 25,000원. 그렇죠. 식사가 있으면 전액인데 25,000원이죠. 25,000원씩 12개월 30만원이 과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좀 볼게요. 양가로 2번 보면 주 성공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선택권을 행사했고요. 이 행사로 인한 이익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 이 경우 200만원이 있으니까 200만원도 과세가 추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겠습니다. 이거 싹 다 더하면 1230만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근로소득 공제에 대한 걸 안 줬네요. 그러면 그냥 원래 줘야 하니까 초과 금액의 40% 곱하면 이 금액이 642만원. 그러면 588만원이에요? 맞아요. 588? 예, 588만원? 맞네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 좀 구해볼게요. 보면 양가로 3번에 1번, 2번 외에 다음 같은 소득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가에 보면 문해 잡지에 수필을 쓰고 받은 대가는 실제 필요경비 확인 안 되고, 이거는 원작자 원고료에 해당하니까 $100만원. 지금 같이 풀고 있는 거 맞죠? 빨리빨리 계산 문제 푸셔야 돼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시험이 맑아도 내일 모레니까. 나에 보면 산업재산권 대여하죠. 원인 주지 상부 무형자산. 제가 예전에 광어산산 산상영이라고 외웠던 거 1,000만원. 그 다음에 복권 당첨 구입비는 5,000만원이니까요. 요거는 그냥 일회성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2014년 지금 1,800만원의 총급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종합소득 공제액이 250만원이 있네요. 지금 문제에서 세부담 최소화 가정했죠. 얘가 딱 C 더하기 D가 300만원까지니까 분과하고 종과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차라리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알죠? 보시다시피 그렇게 소득이 많지 않아요. 근로소득이 588만원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대로라면 최저세율 6%밖에 적용 안 돼요. 여기에다가 300만원 더해봐야 아직은 888만원이어서, 게다가 근로소득 종합소득 공제액 250만원 가정했으니까 이분은 결론적으로 뭐를 선택하는 게 낫죠? 종소 선택이 자신한테 유리합니다. 뭔 소린지 알죠? 이거 그냥 기타 소득으로 원천직수로 끝나는 분리과세 선택하시면 20%예요. 20% 원천직수세율이. 그보다는 6%가 나으니까 결론적으로 종합소득 금액은 888만원입니다. 문제에서 종합소득 공제액 250만원은 굳이 고민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11번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되죠. 2003년이니까 과세됩니다. 2번 지역권 지상권에 설정되어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니까요. 3번 고용관계 없이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아서 행사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그렇죠. 근로 중이면 근로소득이겠지만. 그 다음에 4번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으면 별수 없이 근로소득 과세시켜야죠.
5번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하면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하고 배당으로 볼 일은 없죠. 이제 기타소득이나 퇴직소득이나 아니면 연금소득으로 보는데 물론 연금에 수령했다고 했으니까 뭐 연금소득으로는 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자 배당은 전혀 얼토당토하는 소리 되시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보시면 다음 자료에 의해서 거주자 갑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기타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해서 이제 전형적인 기타소득만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거 구해하니까요. 일단은 C 더하기 D가 300만 원이 넘는지 여부부터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기본적인 이게 툴이고요. 우리 1번 보면 갑의 2015년 귀속 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땡마크.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죠. 강연료죠. 이거는 과세 최저한이네요. 원인, 인적 용역이니까 5만 원이죠. 80%까지 빼주면 이건 과세 최저한. 신문의 원고료를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원작자의 원고료죠. 300만 원인가요? 300만 원 1 빼기 80%까지 가능하니까 60만 원만 기타소득 금액에 잡히고요. 그 다음에 복권 당첨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 A고요. 지역권 대여입니까? 원인 주지 지역권 재산권이니까 지역권 지상권이니까 80%까지 원인 주지 상무 아직은 300은 안 넘었고요. 그 다음 땡마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영업권이 돋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사업용 고정자산이 돋보이니까 이때는 양도소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을 양도합니까? 원인주지 상무 얼마냐면 500만 원.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냐면 얘는 특이하게도 80%하고 맥시멈 필요경비가 450만 원이 있다고요? 뭐 거짓말 같지만 450만 원이 있으니까 400만 원보다 450만 원이 더 먼저 걸리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빼기 500만 원에 80% 한 거하고 450만 원 중에 맥시멈으로 가시란 소리죠. 그러면 한마디로 450만 원이 크니까 이게 50만 원이 됩니다. 야, 기적처럼 310만 원으로 C 더하기 D가 300만 원을 약간 넘겼으니까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은 310만 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해서 거주자 갑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보다시피 과거 기출문제들을 보면 연금, 기타, 그 다음에 근로소득 중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고 있던 것들은 이제 기타 소득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보시면 갑의 2015년 귀속 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이거는 그냥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이죠.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거는 종합과세가 되긴 되겠네요. 그러면 500만 원이 이자소득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출자공동사업자의 그 다음에 배당소득은 왜 금방 비영업대금 이익이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했냐면 가로 내용에 원천유수가 안 됐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 C잖아요. C. 그 다음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B네요. 야, 이거 신기한 애들 많이 나오네. 그 다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직장을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은 아니죠. 얘는 불유가사라고 해서 별도로 과세가 되죠.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및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인데요. 얘도 얘 하나 자체로 벌써 300만 원 넘겨버렸네요. 그럼 종합과세 맞죠? 그 다음에 보유기간 15년인 서화를 양도하고 6천만 원이 넘어야 하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아예 과세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끝났네요. 6,500만 원이 종합과세 되겠습니다. 아까 15번 안 풀었죠? 아까 문제 몇 번 풀었지? 17번 풀었죠?
그러면 14번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전세권과 지상권의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세권은 그렇지 않죠. 지상권만 그렇죠. 2번 국가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국가 소유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택을 공짜로 살면 오직 출자임원만 과세가 되는데 얘는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분은 국가로부터 근무하는 공무원이니까 출자 임원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공무원은.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소득 과세가 되지 않겠죠. 이거는 출자 임원이 아니니까요. 3번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하지 않죠. 4번 종업원의 수학적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죠. 일반적으로 본인께 과세가 안 된다고 그랬고요. 5번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거꾸로 됐네. 10만원 이하이고 100배인데 그럴 경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15번 15번 문제 거주자 갑의 2015년 귀속소득 자료 내역이다. 거주자 갑의 15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다음 원천징수되는 대상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기타 소득 창출을 위해 실제 필요된 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 임대소득인데요. 국내에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율 현재 이분의 기준시가는 5억이니까 일단은 이 자체가 지금 과세가 되지 않는 주택이죠. 고가주택도 아니고 특히나 2014년부터는요. 이미 바뀌었는데 2000이 안 되면 과세가 안 되니까 얘는 그냥 빼버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용관계 없이 다른 회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2회 특강을 하고 300만 원을 받았네요. 그러면 기타 소득부터 할까요? 기타 소득의 1번 고용관계 없이 300만 원에 이것도 인적 용역에 해당하니까 80% 빼면 60만 원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일간지에 1회 글을 기고했으니까 원작자의 원고료죠. 그러면 40만 원 남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을 대여했습니까? 원인 주지 상무 자, 일단 축하드려요. 왜냐면 300만 원 넘었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종합과세 되네요.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주 A의 근로소득이죠. 근로 1. 총급여 2. 근소공제 자, 총급여부터 배워보면 급여 및 상여가 5천만 원 많이 받으시네요. 그 다음에 사택을 제공받으로서 받는 이익은 이 사람이 영업부장이니까요. 임원이 아니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안 되겠네요. 식사대는 30만원씩인데 현물 식사는 별도로 제공받지 않았으니까 20만원, 10만원 넘어가는 20만원에 대해서 과세죠. 20만원 곱하기 12개월. 그 다음에 자녀 학자금 지원에 800만원. 요거는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과세되는 게 맞죠. 그러면 6,040만원? 그러면 요거에 5%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277 4763? 4763이죠? 4763하고 지금 뭐를 물어봤냐면 종합소득을 다 구하라고 그랬으니까요. (5,163만원) 정답은 1번이네요. CP의 2014년 기출문제였군요.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네요. 이 정도는 풀 수 있죠? 15번, 16번 문제. 비과세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당연히 과세가 안 되죠.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일개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기준시가 10억인데 거주자의 국내 소득 주택 임대소득이 5천만 원이면 사업소득으로 비과세가 아니라 얘는 과세죠. 그렇죠? 일단은 기준시가 10억이니까
고가주택이고 그 다음에 금액도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과세가 되니까요. 디귿, 사내급식 등의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은 근로자가 또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되는 근로소득으로 비과세. 아니죠. 이미 음식을 제공받았으면 월 10만 원 이하든 만 원이든 무조건 과세. 그 다음에 리을, 서활의 미술관에 양도하면, 원래 서화 양도는 최근에 과세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미술관에 양도하면 기타 소득으로 비과세. 미술관 양도니까요. 미음, 병역 의무를 수행을 위해서 복무 중인 현역병인 변장에 받는 급여는 당연히 비과세겠죠. 이거 한마디로 군바리들이 받는 월급이 과세일 리가 없죠. 그러면 지금 맞는 설명은 기역하고 리을하고 미음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김씨가 2015년 중에 받은 기타 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해서 2015년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복권당첨소득 또 나왔지만 얘는 그냥 무조건 분리과세로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물품의 일시적인 대여로 봤습니다. 요건 아시겠지만 원인, 주지, 상무서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B, C, D 중에서 D로 20만원이 다 전액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업권을 대여했으니까 광어산산 산상영이니까요. 150만원에 얘는 20% 그냥 쓸게요. 이제 습관됐으니까 그냥 20% 쓰죠. 뭐 1빼기 80% 쓸 필요 없죠. 주택 입주치상금도 원인, 주지, 상무 주치, 지 20% 쓸게요. 그냥. 그러면 80만원. 그 다음에 상원법의 훈장이면 과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피해보상금도 과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매수자가 계약을 해서 위약금으로 대체된 거 요거. 자, 이로써 일단은 금액 자체가 C 더하기 D가 벌써 300만원은 넘어갔죠. 얘가 900에 딱 찍히니까.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대가 80%까지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관계 없이 받은 강연료 25만원이면 이거는 아시겠지만 5만원이니까 바로 과세 최저한. 10번에 2015년 1월 상표권 인도한 후 2016년부터 20% 받기로 한 것이 2016년에 수령하면 이건 2016년 귀속으로 됩니다. 틀렸네. 왜냐면 마지막 줄 보면 한편 지역권의 설정에 대한 대가가 900만원까지 인정된대요. 지역권이 아까 얼마였어요? 이거죠? 이거 틀렸네. 맥시멈으로 가야겠네요. 맥시멈 1000만원에 80%하고 900만원 중 큰 금액이니까 결국은 100만원.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5, 23, D가 23 더하면 113 1130만원. 답은 정답 없음이네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좀 문제를 꼬아냈죠.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없습니다. 정답 없음. 자, 여기까지 해서 연금 기타까지 싹 다 마무리하고 우리 5절의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로 넘어갑니다. 자, 101페이지고요. 5절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는 과거의 기출문제가 말문제 위주로 많이 나왔던 토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강론 6개를 다 배웠어요. 얘들을 6개를 싹 더해가지고 우리 오른쪽으로 가시면 종합소득금액을 구성시켜야 하는데 가운데 박스가 있죠. 합산시 특이사항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2배, 4근, 연기를 더하면 특이사항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부당행위, 두 번째 결승금, 이율결승금, 세 번째 공동사업 합산과세, 네 번째 채권이자 특례, 다섯 번째 기타의 특례까지 해서 이 5개를 고려하신 다음에 2배, 4근, 연기를 더해주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일단 빈출유형 공힐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인데 제가 박스에 요약한 것처럼 일단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만 부당행위 걸리고요. 두 번째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해서 손해보는 척을 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특정소득만 걸리니까 이게 지금 박스의 첫 번째하고 두 번째까지는 법인세하고 일치하고 세 번째만
우리 소득세에만 새로 나오는 규정이어서요. 지금부터 누가 필요경비에 인정되고 누가 부당행위에 걸리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102페이지의 1번 네모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데요. 양가로 1번 신족관계라고 해서 6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입니다. 인척은 한마디로 외가, 한마디로 결혼 한 번 한쪽을 우리 인척이라고 하죠. 우리 쪽 피를 친족이라고, 혈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연관관계라고 해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다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죠. 그 다음에 3번에 경영지배관계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어도 경영지배관계로 특수관계에 걸립니다. 2번 보시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라고 해서 원칙은 우리 법인세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데 고가양수, 저가양수도 그 다음에 고율차입, 저율대부 중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유하는 거고요. 이 법인세와 동일합니다. 적용 배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교문화 효사상이 있으니까 직계 좀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제 직계 좀비속이 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부당행위에 걸리지 않는데 다만 가로 내용 보시면 관련 비용이 발생한대요.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가 내 집에 들어와서 사시는데 거기에 돈 안 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게 사업용 임대용 자산이라고 치고요. 거기서 아버지가 보일러 떼고 전기 쓰는 거 이런 비용은 가사 관련 경비이므로 필요경비는 불산입이겠죠. 3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소득은 한마디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특정 소득만 인정됩니다. 제가 두 줄 읽고 설명드릴게요.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만 부당행위에 걸리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설명드릴게요. 내가 총 수익 금액이 1억이에요. 근데 필요경비가 원래는 7천만 원인 거죠. 그러면 나의 소득 금액, 이게 뭐 무슨 소득 금액인지 모르겠네요. 이자일지 배당일지 무슨 소득 금액이 이제 3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자나 배당은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되지만 근데 부당행위는 뭐냐면 이 소득 금액을 고의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수익 금액을 줄이거나 필요경비를 늘리면 돼요. 근데 수익 금액은 요새 매출 누락이 워낙 중재하다 보니까 매출 누락은 못하고요. 대신에 필요경비를 막 이걸 늘려버리는 거예요. 필요경비를 늘려버려요. 필요경비를 막 늘림으로써 이 소득 금액을 막 줄일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부당행위는 소득 금액을 줄이는 거잖아요. 늘리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필요경비를 많이 잡는 방식으로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 2배, 사근, 연기, 퇴양 중에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만 불러보세요. 자, 이자 인정 안 되죠. 배당 인정 안 돼요. 사업 인정돼요. 근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서 500까지 70%, 1500까지 40%. 그러니까 얘도 인정 안 돼요. 연금 마찬가지예요. 300까지 전액, 700까지 40%. 기타 인정돼요. 퇴직소득 이거 세 개가 이 세 개가 근로 관련 소득인 거 아시죠?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하고 퇴직소득이 근로의 연장선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세 개는 성격이 비슷해요. 퇴직소득 필요경비 인정 안 돼요. 양도소득 아직 안 배웠지만 필요경비 인정돼요. 한마디로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니까 얘네들만 부당행위에 걸릴 수가 있어요. 가 아니라 앞에 배당 중에서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성격이 무늬만 배당소득이지 성격이 어디서 왔으니까요. 사업소득에서 왔으니까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박명수 배당소득. 그래서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도 우리 일반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으로 봐서 부당행위에 걸리는 소득이죠. 자, 우리 한번 102페이지 다시 한번 그 3번 내용의 두 줄 읽어봅니다.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인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까지만 보시는 것처럼 우리 부당행위에 걸린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보시면요. 이 참 중요한 예인데 다음 중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
부친에게 주택을 임대해주고 부친이 무상으로 거주 중이다. 아니 뭐 어쩌라고요. 아버지한테 월세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얘는 부당행위 제외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업자의 여유자금을 친구에게 무상으로 대여했어요. 자, 지금 뭐가 누락된 거죠? 이자 소득을 안 받은 거죠. 이자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니까? 말 그대로 이자 소득이니까 필요경비라는 게 아니 부당행위라는 게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자, 근데 내가 사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친구로부터 사업자금을 고율로 빌려옵니다. 은행에서 빌리면 5%면 되는데 친구한테 8%, 9%로 빌렸다면 이게 바로 많이 비용을 잡은 거잖아요. 즉 소득 금액을 내가 줄이는 행위니까 부당행위에 걸릴 수가 있고요. 보다시피 필요경비인 이자 비용을 과다 계상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부당행위에 걸립니다. 이거 딱 헷갈리기 좋은데 2번도 3번도 이자에 관련된 건데 2번은 이자 수입을 줄인 것으로서 이건 이자 소득 관련이니까 부당행위 안 걸리고요. 3번은 이자 비용을 늘린 건데 이게 사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결국은 사업소득을 감소시킨 거여서 얘는 부당행위에 걸린다는 거 꼭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자, 여기까지 우리 소득금액 특례 일단은 부당행위까지 공부했고요. 또 잠깐만 쉬었다가 결손금하고 이월결손금 공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